네, 이번 시간에는 선천성 경부 기형이죠. 이제 목 쪽에 무슨 기형이 있는 그런 질환들과 그다음에 이제 복벽 기형 그리고 탈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파트는 소아과라기보다는 소아외과나 다른 소화기 파트인데요. 소아가 조금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쪽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 쪽에 이상이 생긴 거죠.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상혈관낭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원래는 여기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여튼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에서부터 밑으로 쭉 처음에 여기 밑에서 이쪽에서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오이드 본이죠. 우리는 한글로도 알아야 되니까 설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목 아래쪽에서 이제 갑상선으로 싹 되는 거죠.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갑상혈관낭은 내려오면서 원래는 발생 과정에서 퇴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통 위쪽 부분은 잘 퇴화를 하는데 여기 아래쪽 부분이 퇴화를 하지 않고 남으면서 관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갑상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관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액체가 차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하게 낭종 시스트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 해서 갑상관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진이 보통 주어지는데요. 여기 있네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목 정중앙에 여기 이제 경부 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부에 덩이가 생긴 거라서 경부덩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선천성 경부 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 덩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는 핵심은 이제 목 정중앙이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중앙이고요. 얘는 딱 봐도 그냥 혀관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위아래로 무슨 기관이나 구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목젖을 움직일 때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침을 삼킬 때 침 삼키면 이제 움직인다. 요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쉽게 말해서 애 목에 뭐가 있는데 정중앙이고 침 삼키면 움직인대. 요러면은 갑상혈관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적 절제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요 시스트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 당연히 덕트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얘가 내려오는 요렇게 내려올 때 위에는 대부분 태아를 하고 설골 부위부터 보통 랩넌트가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골의 정중앙 파트 여기에 랩넌트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트는 당연히 제거하는 거고 덕트도 당연히 제거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하이오이드 본이죠. 설골의 일부 덕트가 남아있을 걸로 예상되는 설골의 일부까지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가 갑상혈관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진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밑줄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미 틈새 기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가미 틈새 기형은 원래 우리 사람의 목이 이렇게 있을 때 목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목이 이렇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건장하게 그려버렸네. 자, 어쨌든 여기 목의 옆부분 있죠, 옆부분. 이 옆부분을 형성하는 거에 우리가 제2 아가미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너 발생 때 다 작아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제2 아가미 틈새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의 옆부분을 형성하는 건데요. 얘가 원래는 퇴화를 해야 되는데 퇴화하지 않고 남아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진을 딱 보시면 목의 옆부분이죠. 요거랑 정중앙과 다르죠. 목의 옆부분인 여기 SCM 쪽에 SCM의 측면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측면부에 덩이가 발생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아가미 틈새잖아요. 그래서 틈이기 때문에 그 누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으면은 구멍이 있으면은 그쪽으로부터 점액성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SCM의 측면부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 정중앙이면 딴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목 정중앙이면 갑상 혈관낭이고요. 측면부면 아가미 틈새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낭림프 관종 같은 경우에는 CST 하이글로만데요. 요 같은 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어쨌든 한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관이 있잖아요. 림프관으로부터 림프가 배액돼야 되는데 이 림프관이 태생적으로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거죠. 특히 여기가 이제 앞이라고 치면은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앞 같지 않네요. 어쨌든 눈이 이렇게 달려서 여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림프가 이렇게 목 쪽으로 뒤로 이렇게 모여서 뒤쪽으로 이렇게 배액되는 형상을 가지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막히는 거죠. 막히거나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덩이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뒤쪽으로 꽤나 크게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뒤쪽이면 낭림프 관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목 앞이다 갑상혈관낭이고요. 옆이다 아가미 틈새경이고요. 뒤다 낭림프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천성 경부경은 이렇게 마치고요. 쉽죠? 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천성 복벽 기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꼽 탈출증과 복벽 파열증이 있는데 일단 각각의 사진부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만 딱 봐도 얘는 뭔가 막에 이렇게 좀 쌓여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여기 장인데 장 옆으로 뭔가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낭이 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얘는 여기 보시면은 그럼 뭐 얘는 조금 막으로 덮여 있는 느낌도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생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선천성 복벽 기형 같은 경우에는 태생기에 복벽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복강 내 장기가 복벽 밖으로 그러니까 몸 밖으로 탈출하는 질환인데요. 자, 아기가 배꼽이 요렇게 있는데 안에 이제 안을 어디로 하지? 안을 여기로 할까요? 장이 요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이 복막으로 요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복막으로. 근데 여기 요 배꼽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요렇게. 하지만 이 장은 장애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막에 잘 쌓여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튀어는 나오지만 약간 장이 이렇게 튀어는 나오지만 그게 복막으로 잘 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사진에서도 이렇게 장이 있고 복막으로 쌓여져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막이 탈장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낭으로 잘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액과 보온으로 약간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하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수액과 보온으로 조금 보존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수개월 뒤에 이제 조금 안정되면 그때 치료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벽 파열증 같은 경우에는 배꼽이 아닙니다.
배꼽은 여기 아닌데 배꼽 옆에, 특히 배꼽의 오른쪽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로 할게요. 그냥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얘는 복벽 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에 붙어있는 복막까지 형성에 이렇게 장애가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장이 복막을 뚫고 복벽을 뚫고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튀어나와 있는데 복막은 나오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선천기형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이 양수 같은데 혹은 체외에 노출이 실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탈장낭이 없거든요. 낭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이 공기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수액 및 보온으로 보존적 치료는 하는데 수일 내로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사진을 보고 질환을 어떤 질환이야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이쪽 파트죠. 탈장 파트인데요. 일단 배꼽 탈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꼽 탈출증과 조금 유사한데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아예 뚫렸잖아요. 뚫려서 장 자체가 지금 밖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배꼽 탈장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 않고 그냥 폐쇄가 조금 늦어졌다. 조금 더디다. 완벽하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쁘게 탁 닫혀야 얘가 딱 못 나오고 안에 탁 있는 건데 얘가 조금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살짝 연약한 겁니다. 이 장이 미니까 얘가 밀지 마라 하면서 얘도 같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배꼽 탈장이다. 그래서 피부로 안 덮여 있으면 배꼽 탈출이고 피부가 덮고 있으면 배꼽 탈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여기 있죠? 아까랑은 확연하게 다르죠. 딱 봤을 때 피부로 지금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로 덮여 있으면 배꼽 탈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복압이 올라가면 얘가 볼롱볼롱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애기가 울거나 힘줄 때 울면이라고 할게요. 그냥 울면 배꼽 배꼽이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진만 딱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울면 배꼽이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라는 이런 워딩이 보통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CT를 조금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CT를 한번 여기 가져와 볼게요. CT가 조금 중요합니다. CT를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조금 여기 있죠? 배꼽을 통해서 뭔가 장이 이렇게 볼롱하고 튀어나온 것 같은 이건 성인 사진입니다. 울면서 배꼽이 볼롱하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꼽 탈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태아기에 배꼽이 형성이 제대로 잘 안 되면서 배꼽 꼬리가 폐쇄가 조금 지연되면서 아기가 울면 볼롱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치료는 5세까지 경과 관찰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저절로 다 지연이기 때문에 다치기 때문에 5세까지 경과 관찰하면 되겠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요런 문제가 아니겠죠, 당연히. 성인의 경우에는 뭐 복압이 증가할 만한 간 이상이라던가 복수라던가 이런 게 차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교정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개창 탈장 같은 경우에는 절개 부위, 그러니까 히스토리 오브 수술이 필요하겠죠. 요게 이제 핵심 워딩이고요. 수술 후에 주변부로 덩이가 만져진다.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술 부위 주변으로 덩이가 만져진다. 이런 워딩이 있으면 절개창 탈장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CT를 보고 조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T를 볼 줄 아셔야 되겠다.
CT를 딱 보시면 얘는 딱 봐도 뭔가 배꼽은 아니죠. 배꼽은 여기 정중앙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딱 보고 맨 처음에는 배꼽에 있나 확인하고 없어. 배꼽이 아니네. 1번은 이제 배꼽이 아니네를 확인하시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뭔가 여기 절개된 인시전 부위가 보이죠? 여기 좁은 부위를 통해서 뭔가 삐져나오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절개창 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냐면은 사실 배꼽과 절개장 탈장은 비교가 꽤나 수월한데요. 복지 끝의 혈종이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절개창을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째놓은 거니까. 탈장을 봉합하거나 탈장, 봉합술을 하고 이걸로도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인조 그물망을 대줄 수 있습니다. 치료까지 조금 워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지 끝내 혈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장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침을 했다거나 갑작스러운 복압이라거나 아니면은 외상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혈관이 손상된 거예요. 주로 이제 복막 혈관이 손상됐겠죠. 이 복막 혈관이 손상되면서 이 혈관이 복직근 안에 혈액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혈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복직근내 혈종이겠죠. 이러한 혈종이 주변 근육이랑 신경을 압박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압통을 동반한 복부덩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통 외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압통을 동반한 복부덩이가 있다 하면은 우리는 복직근내 혈종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CT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 복직근이 이렇게 쭉 오고 복직근 여기 선도 살짝 보이죠? 여기 선이 살짝 보이시죠? 복직근 안쪽으로 뭔가 고여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거 복직근 내 혈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이 근육 얘랑 완전 다르잖아요? 얘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복직근 안쪽으로 뭔가 차여있는 느낌이 들면은 우리는 복직근 내 혈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혈종, 그러니까 혈액이에요. 탈장이 아니고 혈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 경과 관찰한다고 적을게요. 경과 관찰한다. 물론 염증이 막 발생해서 알죠? 막 BP 떨어지고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과 관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복부 쪽에 선천적인 이상이나 아니면 탈장을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해부 탈장인데 서해부 탈장은 사실 여기 사진이 워낙 이제 드라마틱하잖아요. 얘는 이제 CT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이러한 실제적인 요 사진, 요게 이제 완전 핵심이죠. 요렇게 서해부 쪽으로 나오면서 아니면은 워딩이 또 딱 있습니다. 일어서거나 기침을 했을 때 복압이 증가하는 거죠. 기침을 했을 때 사타구니나 뭐 이렇게 워딩이 사타구니 혹은 이제 서해부로 볼록 뭐가 튀어나왔다. 뭐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서해부 탈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실 서해부 탈장은 찾는 것보다 찾는 거는 그냥 대부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너 치료하라를 묻는 경우가 많죠, 사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수 정복이고요. 교획이 있을 때 무슨 소리야. 이거 뭐라죠? 하여튼 튀어나와 있을 때 도수 정복을 먼저 해야 되고요. 교획일 때 도수 정복하면 큰일 나죠. 교획이면 그래서 막 열나고 반발압통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응급 개복술 교획 시 개복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죠. 도수 정복이나 교획 시 개복이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개복을 했는데 수술 중에 봤더니 이제 소장이 썩어 있다, 괴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괴사 시에는 장 절제도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험에는 이제 교획 시 개복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음낭수종인데요. 얘는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 관이 열려 있는 건데 그 관으로 장이 내려온 게 아니죠. 장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액체가 조금 내려오면서 액체가 고안막 사이에 고여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사진 아시죠? 이렇게 빛을 비췄을 때 투명 조형 검사에서 안이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빛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굳이 좀 쓸까요? 투명 조명 검사. 에서 양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1세 이전에 호전되기 때문에 1세까지 경과관찰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크게 갑상선 선천 기형과 복벽 탈출 및 복벽 탈장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해부 탈장과 음낭 수종으로 했는데요. 시험에는 사실 이 서해부 탈장이 많이 나오고요. 서해부 탈장에서 이제 요거 도수 정복과 교획 시 개복해야 되는 거 요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탈장들 구분하는 거 꽤 많이 나옵니다. 탈장들 구분하시는 법, 특히 CT를 보는 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 특이적인 CT를 보고 그에 맞는 진단이나 치료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워낙 뻔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